서기 372년 늦가을 백제 근초고왕은 웅진성 왕궁 깊숙한 서재에서 중국에서 건너온 불경을 읽고 있었다. 촛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왕은 이 새로운 가르침이 가진 힘을 직감하고 있었다. 불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철학이자 국가를 통치하는 새로운 이념이었다. 바로 그때 신하가 급히 들어와 보고했다. 전하, 외국의 사신들이 백제의 선진 문물을 배우고자 한다는 소식입니다. 근초고왕의 눈이 반짝였다. 바로 이 순간이었다. 백제가 단순한 물질적 교류를 넘어 정신적 문명을 전파할 때가 온 것이다. 일본 서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이때부터 백제는 일본의 불교를 전파한 첫 번째 국가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종교 전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동아시아 문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 전환점 중 하나였다. 왕은 신중하게 사절단을 구성했다. 불교의 정통한 승려들과 뛰어난 공예 장인들, 그리고 외교에 능한 관리들로 이루어진 이 사절단은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었다. 그들은 문명의 전도사였다. 사절단이 가져간 물품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종합 예술품이었다. 정교하게 조각된 금동 불상, 비단의 아름다운 서체로 쓰인 경전, 향나무로 만든 불감, 그리고 백제 특유의 정교한 금속 공예품들. 이 모든 것들은 백제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집약된 결과물이었다. 사절단의 배가 부여강을 따라 서해로 나아갈 때 근초고왕은 성루에서 그들을 배웅했다. 왕은 알고 있었다. 이 순간이 백제의 문화적 영향력이 한반도를 넘어 일본 열도까지 확장되는 역사적 순간임을. 배 위의 승려들은 파도 소리에 맞춰 경전을 읽었다.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기를. 그들의 기원은 바다 건너편으로 전해졌다. 일본 열도의 지배층들은 이미 백제의 선진 문물에 대해 많은 것을 들어왔다. 이제 그들은 백제의 정신적 유산까지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년 후 백제에서는 또 다른 역사적 순간이 준비되고 있었다. 왕인 박사는 천자문과 논어를 손에 들고 일본행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문자를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었다. 그는 문명 자체를 전파하는 문화의 사도였다. 문자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기록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며 지혜를 후대에 전하는 다리입니다. 왕인 박사의 이 말은 일본 왕실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때까지 일본은 구전으로만 역사와 문화를 전승해왔다. 하지만 문자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일본의 한 왕자가 처음으로 붓을 들고 한자를 썼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제 내 마음을 글자로 남길 수 있구나. 그의 외침은 당시 문자 혁명이 가져온 충격을 보여준다. 백제에서 온 학자들은 일본의 체계적인 기록 문화를 전파했다. 그들은 행정문서 작성법, 역사기록법, 법령 정리법 등을 가르쳤다. 이는 일본이 고대 국가에서 중세 국가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백제의 행정 시스템은 일본의 율령제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백제에서 발달한 관료제와 문서 행정 시스템은 일본이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이전에는 기억에만 의존했던 것들을 이제는 문서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령도 역사도 개인의 생각까지도 모두 기록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일본의 한 관리가 백제 학자에게 한 이 말은 당시의 변화가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를 보여준다. 5세기 말 백제에서 온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일본 난이와 현재의 오사카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건축가와 조각가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백제 건축과 조각 기술의 정수를 체득한 예술가들이었다. 이 장인들 중에는 절 건축 전문가, 불상 조각가, 기와 제작 기술자, 목조 건축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이 가져온 기술은 일본의 건축사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우리가 만드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거처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하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백제에서 온 건축장인의 이 말은 당시 일본인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건축이 단순한 실용적 목적을 넘어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개념이 일본에 처음 도입된 것이다. 백제 장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가 바로 호류지였다.
이 사원은 백제 건축 기술의 정수가 집약된 걸작으로 오늘날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 호류지의 오중탑 건설 과정은 그 자체로 하나의 드라마였다. 지진이 잦은 일본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백제의 전통 기법을 응용한 내진 설계는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기술이었다. 건축 현장에서 백제 기술자가 일본 목수들에게 말했다.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런 식으로 짜맞춤을 하면 땅이 흔들려도 건물은 유연하게 움직이며 견딜 수 있습니다. 일본 목수들은 경이로워했다. 그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고도의 건축 기법이었다. 이 탑은 1000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백제의 기술과 일본의 정성이 만나 만들어낸 불멸의 작품이니까요. 건축을 지휘한 백제 출신 기술자의 이 예언은 놀랍게도 현실이 되었다. 호류지는 140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내며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백제 조각가들의 작업은 더욱 섬세했다. 그들이 만든 불상들은 단순히 종교적 상징물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한 예술품이었다. 한 백제 출신 조각가가 거대한 돌 앞에서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손에서 정과 망치가 리듬감 있게 움직였다. 돌가루가 날리는 가운데서도 그의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불상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돌을 깎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형상화하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백제 출신 조각가 아라키노 오비토의 이 말은 일본의 불교 조각의 새로운 철학을 제시했다.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정신적 깊이까지 추구하는 백제식 조각 철학이 일본에 뿌리내린 순간이었다. 몇 달 후 완성된 불상을 본 일본인들은 모두 숨을 멈췄다. 아스카데불로 불리게 된 이 석가 열의 좌상에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표정, 정교한 옷주름 표현, 균형 잡힌 신체 비례는 당시 일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준 높은 기법이었다. 저 불상의 미소를 보십시오. 마치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듯합니다. 한 일본 승려의 이 감탄은 백제 조각 기술이 단순한 기법을 넘어 정신적 감동까지 전했음을 보여준다. 마이너스. 한편 백제에서 전해진 기술 중에서 일본인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은 도자기 제작 기술이었다. 백제의 도공들이 일본에 가져온 고온 소성 기술과 유약 사용법은 일본 도자기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불의 온도를 이렇게 높이면 흙이 이렇게 단단해지는군요. 처음으로 고온에서 구운 단단한 도자기를 만들어낸 일본 도공의 이 외침은 당시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해준다. 백제에서 전해진 기술로 만든 도자기는 기존의 토기와는 차원이 다른 완성도를 보여주었다. 백제 도공들은 단순히 기술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적 감각까지도 함께 전파했다. 백제 특유의 우아한 곡선미와 절제된 장식 기법은 일본 도자기에 새로운 미학을 불어넣었다. 이 그릇을 보십시오. 화려하지 않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절제된 아름다움이야말로 진정한 미의 경지입니다. 백제 도공의 이 가르침은 후에 일본 미학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와비사비 정신의 기초가 되었다. 백제의 금속 가공 기술 역시 일본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철기 제작 기술과 청동 공예 기술은 일본의 무기 제작과 장신구 문화에 혁명을 일으켰다. 이제 우리의 칼도 백제의 칼처럼 날카롭고 강하게 만들 수 있겠군요. 일본의 한 대장장이가 백제 철공에게 한 이 말은 당시 기술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보여준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것 중에서 가장 인도적 가치를 지닌 것은 의학 기술이었다. 백제의 의사들은 중국의 전통 의학을 바탕으로 독창적으로 발전시킨 치료법을 일본에 전했다. 어느 날 원인 불명의 열병으로 고생하던 일본의 한 귀족이 백제 의사를 찾아왔다. 백제 의사는 환자의 맥을 짚어보고 혀를 살펴본 후 침을 놓기 시작했다. 이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 몸의 기운이 순환하여 열이 내릴 것입니다. 며칠 후 기적처럼 회복된 환자는 감격스러워했다. 이 약초로 정말 병이 나을 수 있다니. 백제의 의술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특히 침술과 한약 치료법은 일본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그때까지 일본에는 체계적인 의학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백제 의학의 도입은 말 그대로 생명을 구하는 혁명이었다.
백제에서 전해진 농업 기술도 일본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개량된 농기구와 새로운 작물 재배법은 일본의 농업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새로운 보습을 쓰니까 농가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 벼 품종은 우리가 기르던 것보다 알이 훨씬 굵고 많이 열리는군요. 농업 기술을 배운 일본 농민들의 이런 말들은 기술 전파가 가져온 실질적 변화를 보여준다. 벼농사 기술의 개선, 새로운 채소와 과일의 도입, 축산업 발전 등은 모두 백제에서 전해진 지식이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일본의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었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음악은 일본의 궁중 문화에 새로운 차원을 더했다. 백제의 전통 악기와 음악 이론은 일본 음악의 기초를 형성했다. 특히 가야금과 거문고 같은 현악기와 백제 특유의 음계 체계는 일본 음악에 독특한 색채를 더했다. 백제에서 온 음악가들은 단순히 연주 기법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음악에 담긴 정신적 가치까지도 전파했다. 음악은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하늘과 소통하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백제 출신 음악가의 이 말은 일본의 음악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궁중에서 열린 첫 번째 백제식 음악회는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백제 음악가들이 연주하는 가야금과 거문고의 청아한 선율이 울려 퍼지자 일본 귀족들은 모두 매혹되었다. 이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치 신선이 된 기분입니다. 한 일본 귀족의 이 감상은 백제 음악이 가진 정신적 힘을 보여준다. 백제의 춤과 연극 양식도 일본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가면을 쓰고 추는 춤과 이야기가 있는 연극은 일본의 전통 예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백제에서 전해진 다양한 문화와 기술들은 일본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러한 백제 문화를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백제에서 전해진 불교는 일본의 토착 신앙인 신토와 결합하여 독특한 일본 불교를 형성했다. 건축 기술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후와 지리적 조건에 맞게 발전되었다. 백제 문화와 일본 고유 문화의 융합은 새로운 형태의 문화를 창조해냈다. 이는 문화 전파의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일본은 백제 문화의 정수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창성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두 문화의 만남을 통해 더욱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를 만들어냈다. 일본 서기는 이러한 백제와 일본의 교류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역사서에 따르면 백제는 일본 문화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불교 전파, 문자 전수, 기술 전파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백제의 문화적 영향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러한 기록들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당시 일본인들이 백제 문화에 대해 가졌던 존경심을 보여준다. 백제로부터 전해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보물과 같다는 기록은 그들의 마음을 잘 드러낸다. 일본 각지에서 발견되는 백제 양식의 유물들은 문헌 기록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들이다. 포류지의 백제 양식 건축물, 아스카 지역의 백제계 무덤, 각종 백제 양식 공예품들은 모두 백제 문화의 일본 전파를 증명하는 생생한 증거들이다. 특히 최근 발굴되는 유물들은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이 있는 문화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백제가 일본에 이토록 큰 문화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요인이 있었다. 첫째,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이었다.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백제는 중국 문물을 받아들여 일본으로 전파하기에 최적의 위치에 있었다. 서해를 통한 중국과의 교류, 그리고 현해탄을 통한 일본과의 교류에서 백제는 자연스러운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둘째, 백제인들의 뛰어난 조선술과 항해술이었다. 백제의 배들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기술로 만들어졌고,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 교통을 보장했다. 셋째, 백제 왕실의 개방적인 문화 정책이었다. 백제는 외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뛰어났다. 이러한 문화적 개방성이 백제를 동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백제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불교, 문자, 건축기술, 공예기술, 의학, 농업기술, 음악과 예술 등은 일본 문명의 기초를 형성했다.
이는 단순한 문화 전파를 넘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문명 발전에 기여한 찬란한 역사였다. 오늘날 우리가 일본의 전통 문화를 볼 때 그 뿌리에는 백제인들의 피와 땀 그리고 지혜가 스며들어 있다. 호류지의 5층 탑이 1400년 동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백제 장인들의 뛰어난 기술 때문이었고, 일본 불교가 꽃필 수 있었던 것은 근초 고왕의 원대한 비전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할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다. 바다를 건너 이웃나라의 문명 발전에 기여한 백제인들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진정한 문화 강국이란 자신만을 위한 문화가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발전시키는 문화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